장례식장 복도 끝 하얀 국화꽃 화환 사이로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부익은 봉투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에어컨 소리가 낮게 울렸고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자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같이였고 명절마다 나물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영자에게 먼저 반찬을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영자야, 내가 있잖아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고 밤늦게까지 부엌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영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위독하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다른 동네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영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날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다. 영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부익은 봉투가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발밑에서 차가운 냉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부 40년 전 가을 그 친구는 영자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가 비슷한 나이였고 둘 다 오전에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고 어느 날부터 함께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조금씩 말을 섞었습니다. 오늘 배추 싸네요. 저기 생선 가게 괜찮던데요. 그렇게 작은 이야기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속이 깊었습니다. 영자가 남편과 싸우고 계단에 주저앉아 있던 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도 그래. 힘들지. 그 한마디에 영자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영자의 부엌에 마주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동안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전을 부쳤고 김장철이면 함께 배추를 절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김장독을 정리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며 손을 녹였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영자보다 배추를 더 많이 담갔습니다. 우리 집은 식구가 적으니까 영자네가 더 가져가. 그렇게 말하며 김치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집을 빼앗길 뻔했을 때도 그 친구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 급한 거 아니니까. 영자는 통장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자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몇 년 뒤 영자는 그 돈을 갚았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1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 친구는 받으면서도 웃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안 갚아도 됐는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꼭 갚아야 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맘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공원을 걸었고 가끔 시장 앞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국밥집 아줌마도 두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소주 2병 드릴까요? 영자와 그 친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친구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나 저녁에 갈게. 그 친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녁마다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영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영자는 그 친구를 평생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옆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부 변화는 2년 전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뜨개질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친구는 뜨개질 동호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오늘 뜨개질 동호회에서 봉사했는데 좋더라. 뜨개질 동호회 사람들이 참 따뜻해. 영자는 듣기만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전화를 걸면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미안, 오늘 뜨개질 동호회 모임 있어서. 오늘 동호회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다음에 보자. 오늘은 좀 바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자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걷던 시간은 사라졌고 명절 전날 함께 전을 부치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올해는 동호회 사람들이랑 봉사 가기로 해서. 영자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 하러 가는 거니까. 나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명절 전날은 늘 함께였는데 그 시간이 없어진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해 봄 영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자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그 친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영자야, 미안한데 내일 동호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수술 잘 되길 바랄게.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천장을 봤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한 통 왔습니다.
몸조리 잘해. 빨리 나. 영자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영자는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원했어. 괜찮으면 얼굴 좀 보고 싶어.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몸조리 잘해. 나중에 보자.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와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문득 그 친구가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달 뒤 영자는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시장 입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자가 다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얼굴 보니까 좋네. 그 친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다시 동호회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친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시장 입구 사람들 사이로 그 친구가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3부. 그해 가을 영자는 그 친구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야, 이번 주 시간 돼? 오랜만에 보고 싶어. 영자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고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친구도 웃으며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영자야. 영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보기 힘들더라. 괜찮은 거야? 그 친구는 잠깐 커피 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응. 요즘 좀 바빠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뜨개질 동호회 일도 좋지. 근데 가끔은 우리도 만나야지. 너무 오래 못 봤잖아. 그 친구는 대답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 음악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에스프레소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좀 외롭거든. 애들도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냥 내 생각 많이 나더라. 영자는 커피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면 안 될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친구는 손가락으로
커피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 영자는 숨이 멈췄습니다. 그 친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어. 요즘 동호회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냥 더 편해. 나한테 맞는 사람들 같아. 그 친구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자야, 우리 너무 오래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카페 안 음악이 멈췄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번, 두 번 지나갔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한데 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 우리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아. 그 친구는 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밖만 봤습니다.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영자는 손에 쥔 커피 잔에 힘을 주었습니다. 잔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다. 영자는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부. 정숙은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도 비슷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만났습니다. 시장 앞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그 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만났고 눈이 와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약속이자 의식이었습니다. 떡볶이 집 아줌마도 두 사람을 알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떡볶이 2인분이죠? 정숙과 그 친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지난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가 이번에 상 받았어. 우리 집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작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그 친구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발령을 나갔고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지만 점점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에는 2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전화를 걸 때마다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요즘 손주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숙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서운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던 목요일 약속이 사라진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떡볶이 집에 가볼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둘이 함께 앉던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돼? 오랜만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손주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우연히 그 친구를 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손주 또래의 엄마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그 친구는 정숙을 보고도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공원길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그 친구의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자를 쓰려다가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요즘 어때? 나 보고 싶어. 그렇게 쓰고는 지웠습니다. 다음 주 시간 돼? 그렇게 쓰고는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식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씹어서 삼켰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50년이 흘러도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 사실을 정숙은 그날 알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옛사람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정숙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부. 남성에게도 비슷한 일은 일어납니다. 민수는 68세의 남성입니다. 그에게는 30년 동안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선후배 사이였지만 퇴직 후에는 친구가 됐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는 비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갔고 눈이 와도 갔습니다. 포장마차 주인도 두 사람을 알았습니다. 형님들 오셨네요. 소주 2병 드릴까요? 두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손주가 말썽이야. 우리 집 마누라가 또 잔소리야. 작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친구는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 아내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이 바뀌었고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형, 나 요즘 젊어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친구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을 보니까 기뻤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면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형, 미안. 오늘 와이프랑 약속 있어서 다음 주에 보자. 요즘 좀 바빠. 형,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연락할게. 민수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한 친구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에는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포장마차 주인도 물었습니다. 요즘 동생은 안 오네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어느 날 민수는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새 아내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 친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친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백화점 입구 사람들 사이로 그 친구가 멀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혼자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앉던 그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소주 2병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그냥 앞에 놓아뒀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손님, 친구 안 왔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예요. 주인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안주를 더 가져다 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민수는 소주잔을 들고 앞에 빈 잔을 바라봤습니다. 포장마차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주를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빈자리를 보며 계속 마셨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들이, 함께 마시던 소주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은 떠나고 자리는 비고 기억만 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옛사람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민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친구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침묵만 남았습니다. 엔딩.
영자는 장례식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절을 하고 유족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명씩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자의 차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 친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알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영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의 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영자야. 내 엄마 친구. 그 딸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옆집에 살았고 어릴 때 밥을 먹이던 그 아이는 영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빈소를 나오는 길, 다른 조문객들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영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영자는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아직 연락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3개월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잘 지내? 나 요즘 외로워. 시간 되면 연락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에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괜히 생각나는 얼굴이 하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때 못했던 말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한쪽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떠오른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한 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괜히 생각난 이름이 있다면 전화 대신 문자 한 통도 괜찮겠습니다. 주차장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영자는 그 속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조용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못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괜히 생각나는 얼굴 하나,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이름 하나 있으신가요? 오늘이 아니면 또 미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짧은 안부 한 줄,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래 기다린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하지만 깊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